아니, 나도 언젠가 한 번쯤은 편히 쉬면서 살 수 있겠지. 직장 생활이든 자영업이든 늘 일에 치여 살다 보면 문득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내 월급 혹은 내 수입이 조금씩 늘어서 나중에는 노후 준비도 잘 돼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연금이라는 게 당연히 나를 지탱해 줄 거라 믿었던 때가 있죠. 그런데 막상 주변을 둘러보면 정작 은퇴하고 난 뒤에는 이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어쩌다 그렇게 된 걸까? 늘 예금 통장에 조금씩 쌓이는 숫자를 보며 마음 한편이 뿌듯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생활비조차 빠듯해져서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현실. 참 씁쓸하죠. 그러니까 오늘은 왜 은퇴 후 연금으로만 살기에는 턱없이 모자랄 때가 많은지, 그리고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은 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주변 지인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생각 좀 더 하고 준비할 거리라고 후회하는 목소리가 정말 많거든요. 혹시나 나야 아직 젊으니까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심어드렸으면 좋겠어요. 본론 1.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마음가짐. 일단 우리나라에서 흔히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월급에서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냈으니 나중에 그걸로 충분히 살 수 있겠지? 하고요. 그런데 막상 현실은 이 국민연금, 더 나아가 개인연금까지 합쳐도 생각보다 금액이 크지 않아요. 정말 가장 최소한의 생활비 수준은 될 수도 있겠지만 막상 삶이란 게 의료비도 들어가고 자녀 뒷바라지도 해야 하고 또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 튀어나오잖아요. 여러분도 느껴보셨겠지만 막상 현역으로 일할 때는 월급 통장에 딱딱 돈이 찍히니까 안정감이 있어요. 내가 매달 얼마는 받으니까 다음 달에는 또 버틸 수 있겠지 하는 마음. 그러나 은퇴 후에는 그 정기적인 수입이 사라지고 오로지 내 적금, 내 연금, 그리고 노년에 조금이라도 벌 수 있는 알바나 소득에 의존해야 하죠. 그런 환경에 갑자기 놓이면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생활비를 절약하는 수준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퇴라는 것, 그리고 연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연금만으로는 안 된다면 그 외에 뭔가 부수 입원을 만들어 놓거나 재테크를 통해 자산을 굴리거나 혹은 가능한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 영역을 만들어두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본론 이 사례 1연금은 받고 있지만 생활비가 안 맞아요. 가장 흔한 사례 중 하나예요. 제가 아는 김씨 가명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김씨는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꼬박꼬박 부었대요. 이 정도면 노년에 웬만큼 괜찮게 살겠지라는 생각이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6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퇴직 후 연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예상과는 너무 달랐던 거예요. 월마다 받는 금액이 대략 1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김 씨의 생활 패턴이 큰 폭으로 줄어든 연금 수입에 맞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소에 지출했던 생활비가 대충 한 달에 200만 원 안팎이었는데 연금이 1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오니 매달 100만 원 가까이 부족하게 된 거죠. 게다가 건강보험료, 약값, 손주들에게 간식이나 용돈이라도 쥐어주다 보면 금세 더 부족해져요. 결국 김 씨는 초반 몇 달간은 적금을 깼고 또 부족한 돈을 카드로 돌려막기도 해봤지만 이게 한두 번이면 모를까 매달 반복되니까 곧 불안감이 폭증했다고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60대 중반임에도 동네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시고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생계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차라리 50대 때부터 나는 이 돈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 하고 시뮬레이션이라도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땐 늘 월급이 들어오니 너무 안일했어요. 하고 김 씨가 후회 섞인 말을 하더라고요. 본론 3사례, 이 부동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두 번째 사례는 평생 모은 돈으로 부동산 한 채를 사두면 노년에 든든할 거라 믿었던 박 씨 가명의 경우입니다. 박 씨는 운 좋게 50대 후반에 퇴직금을 몽땅 털어서 작은 상가 건물의 일부를 분양받았어요. 여기서 나오는 월세가 내 노후를 책임지겠지 하면서 뿌듯해했죠. 문제는 상가가 생각보다 공실이 너무 많았고 세입자가 들어오더라도 몇 달 못 버티고 나가거나
임대료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잦았다는 겁니다. 건물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잘 안 되면서 상가 운영진 측도 마케팅비를 더 걷거나 이주민 유치를 위해 별도로 돈을 들이겠다며 부담을 늘리는 실정이었어요. 이렇게 상가 수익이 점점 감소하니 당초 예상했던 임대 수익이 아예 나지 않았고 대출이자 부담까지 겹쳐서 오히려 매달 적자가 나는 상황이 됐죠. 결국 박 씨는 연금이 나오긴 하지만 대출 이자와 상가 관리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여기서 박 씨가 느낀 건 부동산도 다 때가 있고 지역이나 상권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지니 막연히 건물 하나 사두면 노후는 문제없다 하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부동산 시세가 오른다면야 좋지만 마냥 오를 거란 보장도 없고 투자 경험 없이 큰 돈을 덜컥 들여놓으면 그 뒤에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의 대책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박 씨의 가장 큰 고민은 세입자가 없는 공실이 늘어나면 자신의 생활비까지 고스란히 줄어드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결국 안정된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걸 60대 후반에 와서야 뼈저리게 배웠죠. 본론 4살의 3가족과의 갈등이 더 괴로워요. 마지막으로 은퇴 후 연금과 자산 문제 때문에 가족과의 갈등이 커진 이야기예요. 평생 맞벌이를 하면서 열심히 돈 모으고 자식 키우느라 애쓴 최씨 가명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국민연금도 부었고 적립식 펀드도 들었고 퇴직금도 제법 모아두었죠. 그런데 60대에 접어들어 은퇴하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터졌어요. 큰아들이 집 장만하려면 부모님이 좀 도와주셔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질 않나. 작은 딸이 유학 가서 공부 좀 더 하고 싶은데 조금만 보태줄 수 없을까? 하고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자식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돕고 싶은 마음이지만 정작 본인들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라 대처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한 달에 받는 연금과 투자 수익을 합쳐도 넉넉하지 않아서 그걸 일부 떼어 자식들에게 주고 나면 남은 노후 자금이 너무 불안정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여유가 없어라고 말을 하면 자식들은 그래도 부모님밖에 믿을 데가 없는데 너무 매정한 것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서운함이 쌓여서 가족 간에 서먹해지더라는 거예요. 최 씨 부부는 은퇴 전부터 자식들한테 엄마 아빠도 노후가 있으니 서로 돕되 우리가 은퇴하면 너희도 내 삶은 책임져야 한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막상 은퇴하니 둘 다 어렵다는 현실만 확인하게 됐어요. 라며 쓸쓸해하셨습니다. 본론 노후 준비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 위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 은퇴 후 연금만 바라보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이유는 결국 생각보다 인생에서 변수라는 게 너무 많다는 점이에요.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공실이나 재테크 실패, 자녀의 도움 요청, 혹은 각종 소소한 생활비 증가 같은 것들 말이죠. 따라서 지금 미리 해둘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연금 수령액 미리 시뮬레이션하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연금의 수령액을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퇴직연금 운영사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할 수 있고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충 이 정도겠지가 아니라 정확히 얼마 들어오나를 알아야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생활비와 고정지출 최소화하기. 오래 일할 테니 문제 없을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하지 말고 은퇴 후를 가정하여 월 평균 생활비를 산출해 보세요. 거기서 고정비세금, 보험료, 이자 등을 빼고 남은 돈이 실제 쓸 수 있는 현금이 되는 거죠. 미리 고정비를 낮추는 연습을 해두면 은퇴 후 심적인 압박이 훨씬 덜해져요. 다양한 파이프라인 구축하기. 연금은 물론 필수지만 연금 외에도 소일거리나 부수입을 만들 수 있는 루트를 찾아보세요. 가령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으면 프리랜서나 자문 형태로 일을 계속할 수도 있고 적절한 규모 내에서 창업이나 임대사업을 준비할 수도 있죠. 단,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다가 갑작스런 부동산 투자에만 올인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건강 문제 대비하기. 나이 들면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갑자기 큰 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작은 병이라도 꾸준히 약값과 병원비가 빠져나가면 무시 못할 비용이 돼요. 괜찮은 보험 상품을 미리 들어두거나 건강을 최대한 관리해 두는 게 나중에 큰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길이에요.
가족과 대화하기. 우리나라 문화상 자녀에게 돈을 지원하는 게 부모의 당연한 의무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부모도 한 인간으로서 노후가 불안정하다면 자식과 제대로 대화하고 협의해야 해요. 이건 해줄 수 있고 이건 힘들다를 솔직히 이야기해야 서로 원망이 덜 남죠. 본론 육심리적 측면도 중요하다. 또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은퇴하면 심리적으로도 큰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직장인 시절엔 내가 일을 함으로써 사회적 연결감을 느끼고 경제적인 보상도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은퇴 후에는 갑자기 내가 아무 역할도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집안에서조차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활기찬 노년을 위해 은퇴 전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나 동호회, 사회봉사활동 같은 걸 미리 마련해 두라고 권장하잖아요. 나중에 내가 여기서도 성취감과 소속감을 느낀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장이 있으면 우울해지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도 더 잘 어울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의욕과 체력을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경제활동으로까지 연결될 가능성도 높아지죠. 결론 연금으로는 택도 없다. 뒤에 숨은 진짜 메시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고하면 뭔가 나라가 잘못한 것 같고 제도가 문제인 것 같고 이런 불만을 얘기하기 쉽죠. 물론 제도적으로 보완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미래에 맞닥뜨릴 다양한 변수들을 감당하기엔 연금 하나로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먼저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내려면 다양한 소득 파이프라인과 건강관리, 가족과의 명확한 소통, 그리고 심리적 준비까지 고루 갖춰야 해요. 김씨, 박씨, 최씨처럼 나는 그럴 줄 몰랐다라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은퇴를 멀게만 보지 않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내게는 10년 남았으니 그 10년 동안 얼마든지 대비책을 만들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준비 가능한 부분을 하나씩 구체화해 봅시다. 뻔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막상 이 과정을 실천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드물어요. 노후 준비해야지 하다가도 매일 바쁘게 살다 보면 그냥 잊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1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서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점검해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연금 수급 예정액부터 월 평균 지출, 향후 1020년간 필요한 목돈이 얼마나 될지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부족하다 싶으면 그걸 메울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은 은퇴 후에 연금으로는 택도 없지 뭐 하고 한탄만 하지 않고 조금 더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막연한 희망 대신에 현실적인 계획과 준비를 갖추는 거니까요. 준비하는 사람에게 인생 2막은 한층 즐겁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은퇴 후 행복한 삶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뎌 보도록 해요.